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퇴임 이후 화가로 변신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추도식 참석을 자청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가 화폭에 표현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은 이랬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의 손녀와 환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각별한 인연을 맺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교집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명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진보 정치인,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의 보수 공화당 정치인. 특히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를 두고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야 했고 두 사안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층 이반을 겪기도 했습니다. That may we had some differences,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S.-South Korean relationship. 갈등과 긴장 속에 8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두 사람은 부시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친구가 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부시 전 대통령은 마음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정상들과 달리 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했다며 그래서 더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두 사람이 통했던 이유를 회상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와대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행적을 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부시가 올만했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굉장히, 의외로 노무현 전 네. 대통령하고 부시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친분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강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마주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정가로부터 반미주의자라는 오해 섞인 더 심한 소리 많이 그런 들었죠. 우려를 예, 또 받고 예. 있는 처지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예, 또 예. 한반도에 대한 좀 그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이라 강경한 그랬잖아요. 악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입장을 얼마나 우리 힘들게 했어요. 네,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 노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뭐 북한을 나도 못 믿는다. 김정일을 못 믿지만 꼭 믿어야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뢰가 없더라도 거래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진솔하게 설득했다든지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솔직했다라는 얘기는 참 자주 하는 거 보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한테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는 같기는 해요. 네, 솔직히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자신의 강점으로 또 승부수로 했던 것이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외교 행보였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면모를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봤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또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본인들이 보냈던 세월을 복기를 해보다 보면 그때 그랬었구나. 또 그때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이해가 의미가 돼요. 있었구나라는 예,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이해들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10주기 방문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부시 대통령은 당연히 눈에 띄지만 그 옆에 있는 까마옷 입고 있는 그 소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손녀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한 10대 중반 15살 나이인데요. 그랬겠죠? 네, 예, 예. 바로 이제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다른 어른들이 절을 하고 있을 때 좀 철없는 한 소녀가 이렇게 맞아요, 예. V자를 그리면서 맞아요. 기자들에게 예. 기억이 나요.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저렇게 컸어요. 네, 10년이라는 세월이고 저 아기가 저렇게 그렇습니다. 큰 거예요? 자전거 뒤에 타고 있는 그 소녀, 예. 네, 그 아이가 바로 어제 나타났던 노 전 대통령의 손녀인 노서은 씨고요. 근데 하는 모습이 저는 왠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좀 손녀가 네. 이 부시 대통령 이렇게 팔짱 다 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뭐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거 보면은 저런 모습들 보면 네. 왠지 성품이 할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리고 얼굴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고모인 밝잖아요. 노정현 표정이. 씨를 닮기도 했어요. 그러네. 네. 예. 아버지보다 고모를 더 닮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 하여튼 인상적인 모습이네. 일단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은 성대하게 의미 있게 참 그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지금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와중에 네. 또 이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이제 신경전 벌이는 걸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강효상 의원 얘기 있잖아요. 정상회담 관련된 그 네. 내용. 강효상 의원이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봤더니 주미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한테 들은 네. 얘기더군요. 공사관의 참사관급 직원에게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 고교 후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 직원과 강 의원 간에는 고교 후배라고 하는 그런 학연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강효상 의원과 그 외교관이 주고받은 정상회담의 내용의 실체적 팩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를 한 다음에 일본 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좀 바빠가지고 한국을 떠나야 된다, 만나는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은- 일정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는 일정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내용은 5월 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6월 말에 G20이 끝나고 오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강효상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5월 말이라는 시점을 좀 제시를 했고 얼핏 보면은 트럼프의 방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좀 읍소하듯이 구걸하듯이 어떤 방한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같이 있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강효상 의원이 그 대화 내용을 뭐 외교관한테 뭐 전해 들었다. 이거는 뭐 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 오려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 하는데 네. 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식으로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바빠서 오더라도 그냥 바로 얼마 안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아. 일정인 건데 청와대에서는 좀 이렇게 읍소하듯이 와달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걸 외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대목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트럼프가 바빠서 내가 가긴 가더라도 내가 잠깐 들렸다가 가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북핵 문제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가 일본만 왔다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들렸다 가도록 우리가 좀 아쉬우니까 네. 우리가 좀 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 구령 외교입니까? 그건 뭐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뭐 굉장히 구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예, 미국 측에서도 그걸 가지고 아니 지금 만날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늦춰진 시점이긴 하지만 6월 말에 G20 끝나고 나서 또 만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충분히 정상 간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일정 때문에 우리 바빠가지고 못 가거나 혹은 가더라도 여유가 없다라는 그 말이 두려워서 요청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미국에서 예, 그러네. 자신들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혹시 올 수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양쪽 지지층들 얘기는 빼고 네. 양쪽 얘기는 뭐 지지층들은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도에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트럼프를 어떤 형태로든지 땡겨서 들렸다 가게 하려고 요청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까지 지금 구걸 외교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고. 자, 두 번째 쟁점.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됐다. 네. 요거 범죄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공무원 예. 이 내용을 처음에 파악한 외교관. 공무원 예. 외교관의 입장을 보자면은 일단은 이거는 3급 국가 기밀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정상들 사실입니다. 간의 통화 내용은 3급이에요. 네, 3급 국가 기밀로 정상 예. 간 통화 내용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더더욱이나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그 이해가 안 의무를 되는 게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주미 대사만 보라는 그런 기밀인데 네. 그거를 외교관들이 다 둘러서 봤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미 이제 좀 그 의무를 해태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그럼 것이죠. 외교부가 이 기밀을 관리를 소홀한 책임도 문제가 되겠군요.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고등학교 선배고 선후배 관계라도 야당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상 간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를 민간인에게
야당 의원한테 전달해 준 거 자체는 그거는 뭐 의원이 아니라도 누구한테라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아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예. 자신이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 세 번째 쟁점이에요. 네, 이것이 예.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알 권리라는 거는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공익에 현저한 어떤 타격을 주는 예.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모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생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감찰해가지고 그 외교관 적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처벌받겠죠? 네, 이 감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감청이다, 도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대한 어떤 그 국가 기밀 누설한 그런 범죄인데다가, 그리고 네. 어차피 막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을 사찰하지 않아도 되는, 뻔히 네. 이제 용의자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 도감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아니 것 저건 같고요. 뻔해요. 뭐 강효상 의원 고등학교 딱 나왔으니까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들 외교관 중에 누가 있지? 딱딱딱 추리면 몇 명 나올 네. 거고 핸드폰 내놔. 딱 그러면 핸드폰 딱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을 수 없을 거고 핸드폰 내놓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통화 기록만 그렇습니다. 나오면. 저 전방위적인 공무원 사찰이라는 말은 성립이 예, 안 되는 예. 것입니다. 자, 한국당의 주장은 이거는 공익제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또 아닙니다만은, 예. 네, 일단은 두둔하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익 제보라고 했을 때는 뭐가 공익이냐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뭘 폭로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네. 그리고 어떤 공익 제보로 또 이제 바로 어떤 대중 앞에서 폭로를 해야 되는 그럴 개연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공식적인 좀 맞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 공익 제보라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외교통상 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네. 의원은 이 문제는 이제 분리해야 된다. 강효상 의원을 감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일침을 또 놓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뭐 옳다 그르다는 이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특별히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 그 해당 외교관은 끝났네. 큰일 근데 났네. 이제 예. 강효상 의원도 이게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국회에서 그냥 뭐 예.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발언한 거라면 면책 특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대중 앞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아니 가지고 뭐 법적으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는 얘기는 없을 것 나오겠지만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그렇다고 그래서 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뭐 소환을 한다거나 그러지 이러기는 대단히 않겠죠. 어렵겠죠. 다만 네. 그 고교 후배 외교관은 아이고 참 참 걱정되네. 걱정스럽네. 예, 근데 얼마나 후회를 할까 지금. 대중들이 보기에는 한 명이 공무원이고 한 명이 국회의원인데 공무원만 다치는 공무원 거죠. 쪽만 다치고 있으면은 예. 국회의원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예, 있다. 국회의원하고 것이 예상이 공무원하고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국회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엮여서 사고 나면요 공무원만 죽는 거예요. 공무원만 나 국회의원 죽는 거는 못 봤으니까. 그게 근데 그 이번 공무원은 죽더라고. 또다시 공직 사회에 어떤 메시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사건이. 맞아요. 예, 네. 예, 이거는 저기 해야 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 녹취록 한 번만 듣고 가볼까요? 야, 기가 막힌데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 등장하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죠. 썼어요. 받았어요. 적어서. 첫 번째 경제부, 두 번째 국민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딱딱하고 맞춰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을 할 것 같아요. 祝各位前途光明，谢谢。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그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렇게 뭐 슬쩍 넘기고요. 이 메일이 잘 안 열려 여기서 그거 넣고 그럼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지금 뭐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는데 그 여기저기서 계속 좀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이야,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제일 궁금한 게 저 네. 녹취록이
녹음이 됐던 시점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입니다. 된 후에 예,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것은 이제 취임사에 취임사였고. 대한 준비였기 때문에 취임 조금 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어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칭화대 연설 부분도 나와 있지만 취임 후이고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라라는 대목도 나오고 당시 야당에 대한 그런 좀 흉을 보면서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대목들도 또 녹취록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니고 저 정도 되면은 저 또 다른 대통령 아닌가요? 어나더 프레지던트인가 네.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숨어있는, 권력이었던 예,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칭화대 가서 마지막에 중국어로 쉐쉐 했던 게 네. 최순실 씨가 시킨 대로 한 거네. 네,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 이제 마이 갓 네. 이 한마디만 해야 되나? 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조종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이게 권력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권력이 없었다면 저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왜 약간 궁금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저렇게까지 최순실 씨에게 일을 많이 맡겼는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맡긴 것인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오해 한 가지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처음에 지금 자료화면 또 나가고 있지만은 최순실 씨는 모종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착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냥 세속 권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이렇게 정치적 감각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예, 예. 게 이번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근데 정치 외교적 감각이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 놓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예. 민주사회 정치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도 한데 과연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한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의 사람이면은 공식적으로 정당이라든지 어떤 경로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서지 못했는가? 결국은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의 존재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저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뭐 있겠죠. 다 좋아요. 다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걸 이렇게 딱 들으면서 딱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네. 황당. 네. 참 저 지난 정권 때는 황당했구나 나라가. 예, 황당했었던 나라였구나. 알겠습니다. 황당한 녹음 파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